네, 2013년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그 혼외자를 사찰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예. 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은 이 국가정보원 댓글 대선 개입 의혹을 그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에게 맡겨서 적극 지원을 했는데 이후에 2013년 9월 6일에 이 조선일보에서 혼외자 논란이 불거지면서 예. 네, 말씀 중에 송갑니다만 제가 예. 물을 드시는 모습을 보니까 네, 물을 되게 하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이렇게 제작진이 이 생수통형 네. 이게 뭐죠? 그 뭐라고 하죠? 이걸 정수기에 꽂아 넣는 물통 예, 그렇죠. 있잖아요. 예. 네, 그런 모양으로 만드셔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이 장면도 되게 감명이 깊네요. 인상적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 정상근 기자한테 보였으니 노출됐으니 인상적일 네.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시 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2013년 9월 6일에 조선일보에서 최동욱 전 총장의 이 혼외자 논란을 제기를 하면서 결국 낙마를 했죠. 예. 이후에 이제 버티던 이 윤석열 수사팀도 결국 윤석열 팀장은 징계를 받고 예.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굉장히 논란이 좀 많았거든요. 첫 번째는 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이 직무 과정에 내연녀가 끼어든 정황이 없는데 근데 단순한 사생활만으로 이렇게 낙마시킬 수 있냐라는 것이었고 이 두 번째가 바로 그럼 대체 이 개인정보는 어디서 난 거지?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예. 그때도 국가정보원이 의심이 됐었어요. 음. 이 당시 신경민 민주당 의원의 폭로에 따르면 예. 이 조선일보 강효상 편집국장과 그 청와대 곽상도 민정수석이 만났고 이 자리에서 곽상도 수석이 최동욱 총장은 내가 날린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강효상, 곽상도 지금 그 두 분은 뭐 하고 있습니까? 두 분 다 이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입니다. 됐어요. 네. 예. 네, 곽상도 전 수석은 뭐 지역구를 통해서 당선이 됐고 네. 강효상 전 편집국장은 비례대표를 예. 받아서 그 공천이 돼서 이제 당선이 됐죠. 보도 수상한 최동욱 보도 네. 여기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곽상도, 강효상 이 두 분이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그 곽상도 전 수석이 이 서천호 국정원 2차장에게 예. 이 최동욱 전 총장의 사생활 자료를 요청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된 강효상 전 편집국장은 2016년에 예. 미디어오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 최동욱 혼외자 문제에 대해서 곽상도 수석과 이야기를 나눈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보도가 조선일보 취재팀이 구해온 정보로 쓴 보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당시 조선일보 사보를 보면 네. 이 최동욱 특별 취재팀은 강효상 국장이 그 고비고비마다 굵직한 정보를 줬다 이렇게 공을 돌리고 있어요. 네. 굉장히 좀 이상하죠. 예. 강효상 의원은 당시에 이제 취재팀이 가져온 자료로 취재팀에서 이제 취재를 한 거다라고 한 거고 예. 특별 취재팀은 강효상 전 국장이 굵직한 자료를 줬다.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네요. 네, 예. 이렇게 서로 이제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 예, 그렇습니다. 일 수도 본인이 있죠. 다 공로를 가질 수 있었는데 네네. 우리 윗분들 덕에 혹은 우리 그 후배들이 열심히 취재해서 이렇게 보도한 것이라고 서로 이렇게 공헌을 떠넘기는 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를 떠넘기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런가요? 아직 뭐 수사가 더 진행이 돼야겠지만. 예. 근데 이제 어제 나온 이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오늘자 실렸는데 네. 이 검찰이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 2013년 당시에 이 최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 수집을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았다. 이런 진술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럼 국정원 개입이 사실이었군요. 그렇죠. 이때 이게 예전에 이 국정원 직원이 이 최동욱 전 총장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불법 조회하다가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왜 불법으로 최동욱 총장의 사생활을 조회를 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국정원 직원이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 화장실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는 이제 화장실 안에 있고 모르는 사람들이 옆에서 뭐 A 초등학교 그 채모군이 검찰총장 혼외자라며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를 듣고 뭐 조회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했었죠. 뭐 어떤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우연히 남의 이야기를 엿들다가 이거 한번 궁금해져서 호기심에. 네. 그러니까 요거는 국가정보원의 그 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일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정말 드라마의 한 장면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네, 그렇죠. 예. 그 드라마 보면은 화장실에서 이렇게 뭐
뭐 엿듣는 뒷담화 같은 얘기들이 쭉 나오면은 그 엿듣는 장면들이 있는데 뭐 고랬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 서천호 2차장의 증언에 따르면 이 국정원장에게 보고될 정도로 이게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 검찰이 말이죠. 뭐 잘못된 게 있어서 수사를 하는데 그 검찰의 수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정보기관이 이 검찰총장 뒷조사를 했다.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뭐 이렇게 불법으로 뭐 내국인에 대해서 사찰을 한 것 자체가 국정원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불법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불법으로 조회하다가 이제 걸렸고 거기서 이제 화장실 해명이 나온 건데. 근데 검찰은 이 서천호 2차장의 증언을 받고 그다음에 이 국정원의 사찰 결과를 서천호 2차장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로 넘겼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이런 걸 국민들이 믿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한 건지 싶어요. 네, 그러게요. 하여튼 예전에는 이렇게 뭐 그 수사도 유야무야 넘어갔었고 뭐 여러 의혹들이 뭐 조사가 될 듯 안 될 듯 하다가 결국 다 안 됐는데 결국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조사 안 했다고 넘겨서는 안 되죠.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청와대로 그 자료가 넘어갔고 청와대에서 조선일보에 그 자료가 넘어온 거면은 이거는 조금 더 큰 사건으로 비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조선일보가 청와대로부터 그런 불법한 정보를 받아서 보도했다면은 이 정원 유착의 또 다른 증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청와대가 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수집을 해서 제보를 한 게 아니라 불법으로 자료를 빼와서 이거를 전달을 했고 그걸 이제 그 조선일보가 감추고 이거를 보도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이 사실이라면요. 당시 청와대 인사는 곽상도 현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당시 조선일보 편집국장은 강효상 현 자유한국당 의원. 네, 그렇습니다. 뭐 입장을 듣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뭐 말을 이제 하셔야 될 그런 타이밍이 온 것 같은데. 어쨌건 두 분 다 부인을 했어요. 당시엔 서로 뭐 최동욱 전 총장과 관련해서 만난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밑에 후배들이 열심히 뛰어서 찾아낸 그런 특종이었다 그러는데 그 후배들은 무슨 수로 남의 사생활 정보를 얻어내는지 또 후배들한테 물어보니 후배들은 선배들의 고공전덕이었다. 뭐 고비고비마다 굵직한 정보를 줬다고. 누가 진실을 말하는 건지 이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지난해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2명과 수간호사 등 의료진 3명이 오늘 새벽 구속이 됐습니다. 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람은 총 4명이었는데요. 이 중에 6년차 간호사를 뺀 나머지 3명이 구속이 된 것이죠. 이 국가수와 질병관리본부 조사에 따르면 이 지난해 국민들을 상당히 충격에 빠뜨렸던 이대 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 사건의 원인은 이 사망 전날 맞은 영양주사제의 균 오염으로 인한 폐혈증으로 나왔는데 이 아기들에게 맞힐 영양제를 주사기에 나눠 담는 과정에서 균에 오염됐을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이거는 과실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과실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고의적인 책임 방기가 아니겠는가. 업무상 과실치사로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뭐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뭐 계속 이제 이른바 일종의 좀 굉장히 안 좋은 관습인 거죠. 뭐 주사기를 뭐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데 뭐 상온에 두거나 뭐 떨어진 주사기를 다시 사용하거나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라고 하는데 뭐 사실은 진짜 고의적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뭐 고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어린이들을 어떻게 뭐 살해할 의도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 사고가 나건 말건 뭐 나는 책임을 안 하겠다. 책임을 안 지겠다. 뭐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고의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좀 굉장한 무책임 속에서 일이 좀 진행이 됐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요. 뭐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인 이 조수진 교수 등에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참 많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아프게 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일벌백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상규명 후에. 그렇습니다. 자, 문민님, 정상근 기자님 방송사에서 직접 뵀는데 카리스마 넘치고 멋지시더라고요라고 하셨는데. 아, 제가요? 딴 분을 보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닐 겁니다. 네. SBS의 정상근 기자가 또 따로 있는 모양입니다. 아, 정말요? 네. 농담이었고. 예. 자, 살찌고 안경 썼다고 다 저는 아닙니다. 혹시 나를 보고. 자, 정강욱님, 정치 시사를 쉽고 재미있게 해석해 들려주시니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셨고 7423번 쓰시는 분 들으셨나요? 앞서서 이수경의 러브 FM에서 저를 통통한 용한말이라고. 네. 예. 하여간 우리 이수경 씨하고는 제가 방송을 굉장히 오래전에 했었습니다. 예전에 파워 FM에서 같이 그렇죠. 방송을 하셨었죠. 제 기억엔 2004년부터 같이 했었었는데. 네. 예. 자, 이렇게 내부 간의 친목이 동독합니다. 저희가. 예. 자, 2부 3변 시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정상근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따 봬용. 김용민의 정치쇼 2부로 넘어왔습니다. 저희 방송이 KNN, 부산의 KNN 라디오로도 방송되는데 이 방송이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편성을 합니다. KNN 라디오도 러브 FM이 있고 파워 FM이 있는데 파워 FM은 롯데 경기를 다 중계합니다. 그리고 러브 FM은 NC 야구 중계를 다 합니다. 부산 경남. 예, 그렇습니다. 뭐 SBS는 그렇게 뭐 라디오를 야구 중계를 열심히 하는 데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은 하여간 KN은 재밌는 편성을 하고 있어요. 라디오에서요? 라디오에서. 요새 라디오에서 야구 중계 많이 안 하는데 사실.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DMB들이 있어서. 네. 아니 거기 안 했어요. 그렇구나. 그 부산 경남 지역의 야구 중계 방송이 네. 그 뭐죠 이렇게 뭐 팟캐스트나 하는데 편파 방송이군요. 편파 방송. 예. 그 저 창원에 좀 있었잖아요. 예. 그 들으면 예. 거의 한일전이죠. 예. 그러니까 한일전. 저는 뭐 저기 롯데를 응원하지 않고 NC를 응원을 해봤었는데. 예. 근데 진짜 그냥 별로 큰 이해관계 없거나 응원을 하지 않아도 네. 방송을 들으면 예. 내가 응원을 하지 않으면 역적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일전이라니까요. 한일전. 예, 그래요. 야구 광이신 우리 세 분의 법조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저 김태현 변호사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예,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네,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리 네 명 중에 2명은 두산 팬, 2명은 LG 팬. 예, 백성문 변호사님하고 저는 LG 팬이고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과 이정열 판사님은 두산 곰팬. 네. 예, 어제 그 LG하고 두산이 어디서 붙었습니까? 잠실에서. 예. 잠실에서밖에 안 합니다. LG랑 두산이랑. 아니 이런 경우는 어떡하죠? NC하고 롯데가 붙었는데 네. 그러면 러브 FM도 중계하고 파워 FM도 중계하나요? 각각 편파 방송을 하는 거죠. 편파 방송. 각각 편파 방송. 그래요. 그렇죠. 어차피 저기 그 앵커와 해설자가 다르시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것도. 예. 자, 어제 그 두산이 5대4로 이겼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지금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들어오자마자 자꾸 김태현 변호사 야구 얘기해가지고 제가 입을 막고 싶었는데 저 어제 졌으면 오늘 결방 안 올라고 그랬어요. 안 오려고 하셨어요. 아이고. 저희는 원래 옛날부터 이제 LG 두산 경기를 하면 한쪽이 지잖아요. 뭐 이게 무승부 아니면 지는 거니까 지면 전화를 끕니다. 계속 전화해서 놀려요. 그래서 그냥 피곤하면 바로 전화를 꺼버려요. 그냥 바로 경기 결과를 보고. 그래도 옛날에 그 호남을 기반으로 한 야구팀 그 해태와 쌍방울이 있었을 때는 그때는 뭐 그 큰 집이 이겨도 뭐 같이 박수치고 작은 집이 이겨도 박수치고 그런 좀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있었는데 말이죠. 근데 팬들은 안 그래요. 팬들은 안 그래요. 팬들은 안 그래요. 자기가 응원하는 팀 정말 좋아하면 옆집이어도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두산과 LG가 옆집은 아니죠. 냉정하게. 한지붕 두 가족이라고 보통 하죠. 한지붕 두 가족. 잠실에 그 두 팀이 네, 그렇죠. 그리고 고척돔이 이제 넥센이 쓰고요. 알겠습니다. 예. 자, 문민님, 정상근 기자님 방송사에서 직접 뵀는데 카리스마 넘치고 멋지시더라고요라고 하셨는데. 아, 제가요? 딴 분을 보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닐 겁니다. SBS의 정상근 기자가 또 따로 있는 모양입니다. 아, 정말요? 네. 농담이었고. 자, 살찌고 안경 썼다고 다 저는 아닙니다. 혹시 나를 보고. 자, 정강욱님, 정치 시사를 쉽고 재미있게 해석해 들려주시니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셨고 7423번 쓰시는 분 들으셨나요? 앞서서
이수경의 러브 FM에서 저를 통통한 용한말이라고. 네. 예. 하여간 우리 이수경 씨하고는 제가 방송을 굉장히 오래전에 했었습니다. 예전에 파워 FM에서 같이 그렇죠. 방송을 하셨었죠. 제가 기억엔 2004년부터 같이 했었었는데. 네. 예. 자 이렇게 내부 간에 친목이 동독합니다. 저희가. 예. 자 2부 3변 시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정상근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따 봬용. 김용민의 정치쇼 2부로 넘어왔습니다. 저희 방송이 KNN 부산의 KNN 라디오로도 방송되는데 이 방송이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편성을 합니다. KNN 라디오도 러브 FM이 있고 파워 FM이 있는데 파워 FM은 롯데 경기를 다 중계합니다. 그리고 러브 FM은 NC 야구 중계를 다 합니다. 부산 경남. 예, 그렇습니다. 뭐 SBS는 그렇게 뭐 라디오를 야구 중계를 열심히 하는 데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은 하여간 KN은 재밌는 편성을 하고 있어요. 라디오에서요? 라디오에서. 요새 라디오에서 야구 중계 많이 안 하는데 사실.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DMB들이 있어서. 네. 아니 거기 안 했어요. 그 부산 경남 지역의 야구 중계 방송이 네. 그 뭐죠 이렇게 뭐 팟캐스트나 하는데 편파 방송이군요. 편파 방송. 예. 그 저 창원에 좀 있었잖아요. 예. 그 들으면 거의 한일전이죠. 예. 그러니까 한일전. 저는 뭐 저기 롯데를 응원하지 않고 NC를 응원을 해봤었는데. 예. 근데 진짜 그냥 별로 큰 이해관계 없거나 응원을 하지 않아도 방송을 들으면 내가 응원을 하지 않으면 역적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일전이라니까요. 한일전. 예, 그래요. 야구 광이신 우리 세 분의 법조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저 김태현 변호사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예. 보면은 화장실에서 이렇게 엿듣는 뒷담화 같은 얘기들이 쭉 나오면은 그 엿듣는 장면들이 있는데 뭐 고랬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 서천호 2차장의 증언에 따르면 이 국정원장에게 보고될 정도로 이게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 검찰이 말이죠. 뭐 잘못된 게 있어서 수사를 하는데 그 검찰의 수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정보기관이 이 검찰총장 뒷조사를 했다.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뭐 이렇게 불법으로 뭐 내국인에 대해서 사찰을 한 것 자체가 국정원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불법이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불법으로 조회하다가 이제 걸렸고 거기서 이제 화장실 해명이 나온 건데. 근데 검찰은 이 서천호 2차장의 증언을 받고 그다음에 이 국정원의 사찰 결과를 서천호 2차장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로 넘겼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이런 걸 국민들이 믿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한 건지 싶어요. 네, 그러게요. 하여튼 예전에는 이렇게 뭐 그 수사도 유야무야 넘어갔었고 뭐 여러 의혹들이 뭐 조사가 될 듯 안 될 듯 하다가 결국 다 안 됐는데 결국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조사 안 했다고 넘겨서는 안 되죠.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청와대로 그 자료가 넘어갔고 청와대에서 조선일보에 그 자료가 넘어온 거면은 이거는 조금 더 큰 사건으로 비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조선일보가 청와대로부터 그런 불법한 정보를 받아서 보도했다면은 이 정원 유착의 또 다른 증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청와대가 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수집을 해서 제보를 한 게 아니라 불법으로 자료를 빼와서 이거를 전달을 했고 그걸 이제 그 조선일보가 감추고 이거를 보도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이 사실이라면요. 당시 청와대 인사는 곽상도 현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당시 조선일보 편집국장은 강효상 현 자유한국당 의원. 네, 그렇습니다. 뭐 입장을 듣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뭐 말을 이제 하셔야 될 그런 타이밍이 온 것 같은데. 어쨌건 두 분 다 부인을 했어요. 당시엔 서로 뭐 최동욱 2013년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그 혼외자를 사찰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은 이 국가정보원 댓글 대선 개입 의혹을 그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에게 맡겨서 적극 지원을 했는데 이후에 2013년 9월 6일에 이 조선일보에서 혼외자 논란이 불거지면서 말씀 중에 송갑니다만 제가 물을 드시는 모습을 보니까 물을 하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이렇게 제작진이 생수통형
네. 이 뭐죠? 그 뭐라고 하죠? 이걸 정수기에 꽂아 넣는 물통 그렇죠. 있잖아요. 예. 네. 그런 모양으로 만드셔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이 장면도 되게 감명이 깊네요. 인상적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 정상근 기자한테 보였으니 노출됐으니 인상적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시 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3년 9월 6일에 조선일보에서 최동욱 전 총장의 이 혼외자 논란을 제기를 하면서 결국 낙마를 했죠. 이후에 이제 버티던 이 윤석열 수사팀도 결국 윤석열 팀장은 징계를 받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굉장히 논란이 좀 많았거든요. 첫 번째는 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이 직무 과정에 내연녀가 끼어든 정황이 없는데 근데 단순한 사생활만으로 이렇게 낙마시킬 수 있냐라는 것이었고 이 두 번째가 바로 그럼 대체 이 개인정보는 어디서 난 거지?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때도 국가정보원이 의심이 됐었어요. 이 당시 신경민 민주당 의원의 폭로에 따르면 이 조선일보 강효상 편집국장과 그 청와대 곽상도 민정수석이 만났고 이 자리에서 곽상도 수석이 최동욱 총장은 내가 날린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강효상, 곽상도 지금 그 두 분은 뭐 하고 있습니까? 두 분 다 이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입니다. 됐어요. 네. 곽상도 전 수석은 뭐 지역구를 통해서 당선이 됐고 강효상 전 편집국장은 비례대표를 받아서 그 공천이 돼서 당선이 됐죠. 보도 수상한 최동욱 보도 여기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곽상도, 강효상 이 두 분이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그 곽상도 전 수석이 이 서천호 국정원 2차장에게 이 최동욱 전 총장의 사생활 자료를 요청했다. 뭐 이런 얘기도 전 총장과 관련해서 만난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밑에 후배들이 열심히 뛰어서 찾아낸 그런 특종이었다 그러는데 그 후배들은 무슨 수로 남의 사생활 정보를 얻어내는지 또 후배들한테 물어보니 후배들은 선배들의 고공전 덕이었다. 뭐 고비고비마다 굵직한 정보를 줬다고. 누가 진실을 말하는 건지 이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지난해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2명과 수간호사 등 의료진 3명이 오늘 새벽 구속이 됐습니다. 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람은 총 4명이었는데요. 이 중에 6년차 간호사를 뺀 나머지 3명이 구속이 된 것이죠. 이 국가수와 질병관리본부 조사에 따르면 이 지난해 국민들을 상당히 충격에 빠뜨렸던 이대 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 사건의 원인은 이 사망 전날 맞은 영양주사제의 균 오염으로 인한 폐혈증으로 나왔는데 이 아기들에게 맞힐 영양제를 주사기에 나눠 담는 과정에서 균에 오염됐을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이거는 과실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과실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고의적인 책임 방기가 아니겠는가. 업무상 과실치사로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뭐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뭐 계속 이제 이른바 일종의 좀 굉장히 안 좋은 관습인 거죠. 뭐 주사기를 뭐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데 뭐 상온에 두거나 뭐 떨어진 주사기를 다시 사용하거나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라고 하는데 뭐 사실은 진짜 고의적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뭐 고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어린이들을 어떻게 뭐 살해할 의도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 사고가 나건 말건 뭐 나는 책임을 안 하겠다. 책임을 안 지겠다. 뭐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고의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굉장한 무책임 속에서 일이 좀 진행이 됐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요. 뭐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인 이 조수진 교수 등에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참 많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아프게 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일벌백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상규명 후에. 그렇습니다. 나왔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된 강효상 전 편집국장은 2016년에 미디어오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최동욱 혼외자 문제에 대해서 곽상도 수석과 이야기를 나눈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보도가 조선일보 취재팀이 구해온 정보로 쓴 보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당시 조선일보 사보를 보면 이 최동욱 특별 취재팀은 강효상 국장이 그 고비고비마다 굵직한 정보를 줬다 이렇게 공을 돌리고 있어요. 굉장히 좀 이상하죠. 강효상 의원은 당시에 이제 취재팀이 가져온 자료로 취재팀에서 이제 취재를 한 거다라고 한 거고
특별취재팀은 강효상 전 국장이 굵직한 자료를 줬다.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네요. 네, 이렇게 서로 이제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 예, 그렇습니다. 일 수도 본인이 다 있죠. 공로를 가질 수 있었는데, 네네. 우리 윗분들 덕에 혹은 우리 그 후배들이 열심히 취재해서 이렇게 보도한 것이라고 서로 이렇게 공헌을 떠넘기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를 떠넘기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런가요? 아직 뭐 수사가 더 진행이 돼야겠지만. 예. 근데 이제 어제 나온 이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오늘자 실렸는데 이 검찰이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 2013년 당시에 이 최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 수집을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았다. 이런 진술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럼 국정원 개입이 사실이었군요. 그렇죠. 이때 이게 예전에 이 국정원 직원이 이 최동욱 전 총장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불법 조회하다가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왜 불법으로 최동욱 총장이 사생활을 조회를 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국정원 직원이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 화장실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는 이제 화장실 안에 있고 모르는 사람들이 옆에서 뭐 A 초등학교 그 채모군이 검찰총장 혼외자라며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를 듣고 뭐 조회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했었죠. 뭐 어떤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우연히 남의 이야기를 엿들다가 이거 한번 궁금해져서 호기심에. 그러니까 요거는 국가정보원의 그 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일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정말 드라마의 한 장면이군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네, 그렇죠. 그 드라마